그래서 정리를 그래서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aptX HD를 제외한 그냥 aptX를 놓고 얘기한다면 AAC가 훨씬 난 상태에서 사실은 MP3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밑으로가 aptX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만들어진 생산 날짜로 본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음감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길지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 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음감 생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음향 지식을 요만큼이 아닌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말 이쪽에서는 확실한 전문가시고 제품을 만드시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해줄 텐데요. 예전에 제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출연하셔서 코덱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진 2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심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스트리밍 오디오에 대한 서비스랑 뭐 이런 것들에서 음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잘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레드손의 대표님이시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배님이신 우리 유철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줘 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뭐 파워포인트도 좀 준비하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오디오의 좀 전체적인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압축을 해서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압축된 그런 오디오에 대한 그런 좀 정보들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풀어봐 주시죠. 뭐 그냥 잠깐 이렇게 놀러 왔고요, 편하게. 네. 그러니까 오디오의 뭐 음원 부분도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전송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무선으로 또 한 번 더 전송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방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뭐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 룸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 그냥 가장 좀 기본이 되는 내용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음악을 이제 좀 즐겁게 들으려면 내가 좀 바이어스가 되면 안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이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너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좋은 음원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내가 선택을 했는지 그 어떻게 내가 시스템을 구성을 할지 뭐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정보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참 마케팅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오늘 유철재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을 통해서 좀 올바른 지식으로 좀 올바른 방법으로 듣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 뭐 진행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 목표는 좀 음악을 즐겁게 듣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좋은 퀄리티로 들으면 확실히 이제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음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디오 장비에 이제 스펙들이 있는데 개발자로 좀 있었고 지금 오디오 비즈니스 하면서 좀 되게 황당한 사례가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개발할 때 그 카오디오 쪽 개발할 때 원래는 카오디오 쪽에서 제품을 개발하시고 우리나라의 큰 회사에 계셨었죠. 네네 뭐 칩 개발도 했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카오디오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였는데 CD 같은 노래를 CD로 한번 들려주고 MP3 뭐 128인지 190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MP3로 들려줬는데
MP3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예, 카오디오 하는 네. 개발자가 물론 제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런 예, 사람들이. 그 오디오 쪽은 아니지만 이제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구나.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원음을 많이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MP3로만 다 이제 거기에 음악을 귀가 담아서, 익으니까. 예, 네. 거기서 익숙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건데. MP3라는 게 사실은 예. 그 압축을 하면서 손실이 예. 날 수밖에 없고 손실이라는 게 그 특히 예. 고음 쪽에서 약간 크런치되고 약간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약간 좀 디스토션 섞여 있는 예. 그런 사운드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맞아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그게 거죠. 귀에 익으니까 예, 계속 맞습니다. 들리니까. 예.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깨진 소리인데.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제 선배님인데 공부 좀 많이 하신 분이죠. 의사 선배님인데 뭐 탁구장 동안에서 만나신 분인데 그 음악 좀 이렇게 담아달라고 그래서 무선실로 담아드릴까요? 그랬더니 MP3가 더 좋은 거 아니야? MP3 해줘.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음원에 대해서 좀 오해라든가 아니면 좀 뭐 지식이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많죠. 예. 사실은 많아요. 그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클래식 음원을 막 들으시면서 그 클래식 앨범에서 나오는 소리 또는 뭐 그 우리나라 K-팝에서 나오는 이제 클래식 악기들 그 소리를 보고 그 소리가 원래 클래식 악기 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 바이올린 소리나 첼로 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네. 약간 모던하게 소리를 트위크해서 네. K-팝이나 팝송에다가 담은 그런 클래식 악기 소리를 자기 진짜 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MP3와 같은 그 음원에 너무 익숙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루스리스로 되어 있는 CD의 원음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24비트로 만들어진 좀 고급 음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난 모르겠는데 MP3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레코딩이 잘 된 게 이제 뭐 베이스인데 사실 더 베이스는 이제 좋은 음향 조건이 돼 있는 콘서트장에 가서 듣는 게 제일 그죠. 좋은 거죠. 원음을 직접 듣는 네. 거. 네. 그래서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제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좀 듣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큰데 뭐 최저 경기장 이런 데 가야지. 거기 너무 사운드가 안 좋습니다. 울리기만 하고요. 그런 건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좀 좋은 그런 콘서트홀에서 좀 많이 좀 음악을 들으시고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뭐 CD가 됐든 이제 무선실 음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소리가 뭐 저음이 어떻고 중음이 고음 뭐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좋은 소리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면 맞아요. 뭐 제품 선택하고 또 이렇게 음악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뭐 네. 이게 지금 이 사진은 뭐를 실험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아마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연남동에 뭐 이렇게 북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음향 시스템을 제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골드문트 스피커고 뭐 여기 앰프나 프리나 파워 다 좋은 장비들인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장난삼아 저희 블루투스 리시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LD까지 지원하는 그건데 프리를 요걸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조합 중에 이게 당연히 꼴찌가 아니라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니까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네. 뭐 24비트 LDEC으로 하시고 그냥 플래그로 플래그 했는데 플래그로 했어요. 그냥 16비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니까 손실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얘가 어떤 거보다는 좋다. 그 어떤 거가 이제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프리앰프였는데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인 거죠 이게.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근데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칭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의 그 무선실 이제 뭐 고해상도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다. 그 무선실이라는 거 또는 고해상도라는 거는 사실 블루투스 전송할 때 쓰는 코덱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LDAC으로 하면 뭐 24비트로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거의 네. 900kbps까지 나오잖아요. LDAC 최대로 뽑으면 LDAC 990. 990까지 네, 나오죠. 킬로 그러면 뭐 비슷하네. CD보다도 네. 높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노래를 이제 16비트 CD로 듣는 거랑 24비트 LDAC으로 이렇게 듣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LDAC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밴드위스가 그 CD를 초과를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LDAC이 잘 재생이 되는 환경이라면. 맞습니다. 네, 방해 전파가 없이 잘 재생이 가까이 좀 놓긴 해야 되는데 네. 전송하는 스마트폰을. 그래요. 뭐 이런 실험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또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네. 뭐 음악계에 계신 분들이 되게 무선을 너무 무선은 뭐 음질 안 좋아 말인데 좋은 세팅을 하면 얘도 충분히 좋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무선으로 최고를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한 세팅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도 하더라도 되게 괜찮은 코덱과 그 다음에 무선실에 가까운 음원을 재생을 해서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든다면 좀 망가진 환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음질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걸 네, 말씀하신 거죠. 웬만한 유선 환경 못지않은 네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LDAC 플레이되는 그런 이제 블루투스 리시버를 개발한 다음에 그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라는 그런 이제 오디오 학회가 있어요. 네. 네. 미국에 있는 그 엔지니어링 그 되게 유명합니다. AES 그다음에 EBU 그러면 오디오 엔지니어는 좀 아는데 ASEBU가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 슬래시 그다음에 유러피언 브로드캐스트 유니언에서 두 개가 미국과 유럽에서 기준이 되는 그 뭐라 그러죠? 학회는 아니고 뭐 학회죠. 학회. 예, 학회인데 네. AS는 미국에 있는 그렇죠?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만든 그 뭐 프로 오디오 쪽 스탠더드도 스탠다드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뭐 AS3가 흔히 하는 XLR 커넥터 AS3 커넥터고 AS50 요새는 AS67이라는 포맷의 디지털 트랜스미팅도 기준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엠팩 오디오 표준 뭐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좀 표준화 활동 네. 계속 하고 있고. AS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산업체에 있는 기술을 갖다가 실제 학회에서 다 모아서 기준 스탠다드를 만드는 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대표님처럼 제품을 개발하신 분들도 거기서 발표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가 뭐 논문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맞아요. 워크숍이나 뭐 이렇게 워크숍 많이 하죠. 튜토리얼 이런 거 해서 저희도 신제품 이렇게 개발하면 가서 이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블루투스 그 LDAC으로 데모를 하니까 몇 년도예요? 이게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018년도 18년도에? 가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네. 많이 놀랐어요. 무선으로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지 뭐 타임 뭐 이 이제 데모곡으로 틀었었는데 Time to say goodbye로. 네, 그 편견에 대한 거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BC랑 뭐 LDAC은 그냥 너무 드라마틱하게 차이 났고 기존에 이제 뭐 16비트 코덱하고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알려주실 게 아마 코덱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기존에 갖고 있던 좀 편견을 좀 깨는 것들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MP3 있고 MP3에서도 이제 해상도를 높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AAC에 대해서 지금 많이 깨졌지만 AAC에 대해서 되게 조금 안 좋은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시고 AAC보다는 물론 이건 블루투스 트랜스미팅에 쓰는 코덱이지만 aptX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거 정리 쭉 해주실 거예요. 그 전에 먼저 MP3하고 AAC의 이제 근본적인 좀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 또 어떤 게 고해상도고 어떤 게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그 1982년도에 이제 컴팩트 디스크 뭐 CD 레드북 스탠다드가 그때 딱 나왔죠. 네. 맞아요. 컴팩트 디스크에 그 오디오를 담는 그 이제 스탠더드 나왔는데 그 90년대에 이제 오디오 표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CD 퀄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디오 뭐 MP3나 AAC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CD 그 음질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 귀가 이제 더 좋은 걸로 원한다. 예, 그렇죠. 넓은 범위를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 디바이스도 다
그 이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비트가 아니라 이제 뭐 빗 뎁스라고 하는데 그 비트 해상도가 이제 24비트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샘플링 디지털 데이터를 그 캡처하는 타이밍이죠. 네. 타이밍이 네. 거의 2배 이상 되는 뭐 96kHz까지 하는 그걸 이제 뭐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라고 하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그냥 기본 예전에는 CD의 16비트 44.1이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HDTV와 같은 디지털 방송이 나오면서 24비트에 48kHz가 기준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요새 정의를 내리는 게 사실은 뭐 일본 쪽에서 많이 정의를 하셨다고 했죠. 그거를 정의를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게 24비트에 96kHz 정도는 돼야지 하이 레졸루션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전체 스탠다드 된 건 아니고요. 예. 그 산업계에서 나온 그렇죠. 예, 산업계에서 얘기는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빗 뎁스만 24로 가도 하이 레졸루션이다 뭐 이렇게 하이 데피니시다 이렇게 하는 왜냐면 다이나믹이 확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샘플링 레이트보다는 사실 이 비트 해상도가 24비트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aptX에서도 뭐 aptX HD가 이제 24비트를 지원하는 맞아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트가 늘어나면 사실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게 16비트의 경우가 다이나믹 96dB인데 24비트만 돼도 144dB를 이론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날로그 회로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아날로그 회로를 최대한 끌어내면 거의 한 120dB 가까이까지는 다이나믹을 확보할 수 있는데 16비트에서는 120dB를 가지고 있어도 음원 자체가 9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만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24비트만 하더라도 확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90dB하고 100dB 이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르면 금방 느껴요. 네, 노이즈에서 딱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같은 노래를 24비트로 들으면 그 디테일이 그냥 확 사는 게 밑에 있는 잡음들이 없으니까 섬세한 소리들이 들리죠. 작은 게. 막기들도 쉽게 아시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시면 그거는 다 이제 인정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괜찮아요. 이 CD 이 기준을 해서 이제 오디오 코덱들이 나온 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코덱들이 정리가 됐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고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오디오 패스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내가 음악을 듣는데 도움이 되는 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CD의 역사라든지 뭐 CD에서 뭐 코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디지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 되는지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찍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CD를 기준으로 놓고선 이제 그 다음에 단계에 온 것이 압축을 해서 만드는 MP3 같은 그런 포맷들인데 그게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도 더 설명을 하신다는 얘기이십니다. 이 소리라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많이 다르고 좀 어려움을 좀 느끼죠 사실. 그런 게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상처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게 이게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뭐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리의 그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 진동의 그 폭이 20Hz에서 이제 2만 Hz까지 사람이 듣는데 그 파장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몇 센치에서 이제 몇 미터까지 10m 뭐 이렇게 10.2m까지 되죠. 네네네. 그래서 한 몇 미터 단위의 그 파장이 많아요. 사람 듣는 소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물체들이 있으면은 영향을 다 받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 그 어떤 시각 정보는 되게 파장이 짧아갖고 그 뭐가 가려 있으면 뒤에는 안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플하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게 거의 똑같은데 이 듣는 거는 이제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걸 뭐 넘어가는 건 뭐 회절이라고도 하고 반사도 되고 반사도 되고 뭐 서로 간섭도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룸 리스닝 하는 경우에는 신경 쓸 게 많은 겁니다. 너무 많죠. 스피커 뭐 배치부터 이런 이제 뭐 흡음재 뭐 이런 이제 뭐 디퓨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것 때문에 무당들도 나와요. 오디오 무당들이. 무당. 무슨 얘기냐?
이게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잘 안 맞아지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이것도 이상하게 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갖고 뭐 이거 잘 설치하고 저거 설치하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자기만의 그 좋은 소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원음 좀 많이 듣고 뭐 가능하면 그 라이브로 좀 맞아요. 음악을 좀 실제 중요하다는 음악 거죠.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악기 소리 듣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사면 뒤에 뭐 1kHz의 뭐 SNR이 뭐 이것도 중요해요. 100dB냐 스펙 있는 120dB냐 이런 게 나오니까 스펙 있는 법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좀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자신 있게. 자 이제부터 졸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졸 수 있거든요. 졸 수 있는데 졸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커피 한잔 하면.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Ignorance leads to fear.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에 lead to fear, ignorance.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이제 뭐 그런 뭐 전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례를 들었고 사람 처음에 전기가 나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뭐 아니까 알아가면서 그걸 유용하게 쓰는 거고요. 사실은 그 무시하기 시작하고 뭐 그거를 이렇게 피하기 시작하면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지죠, 그러니까. 무지. 맞아요. 그 뭐 이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고 막 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에너지원인데. 그래서 이 소리라는 거는 그냥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파동입니다. 파동 그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가 이렇게 직접 가는 건 아니고 그 진동이 옆에 진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걸 되게 정확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kHz라는 거는 헤르츠는 이제 주파수 단위입니다. 몇 번 진동하는지 1kHz는 1000번. 초당 1000번 진동하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인이 이제 기본 파형입니다. 그 테스트 톤입니다. 그래서 1kHz 사인 파형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어떤 오디오 스펙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 게 필요한데 이거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절대값이 아닌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절대값이 제가 가끔씩 이런 거를 측정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보여줄 때 제가 꼭 붙이는 게 없어요. 이게 리얼 라이프 환경, 그러니까 실생활 적용 환경에서 나오는 수치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펙상에서 나온 거랑은 다르군요. 스펙에서는 가끔씩 보면 막 야 이게 스펙이 말이 돼? 저희 입장에서 이게 스펙이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실제 측정을 하거나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물려서 돌려보면 스펙이 확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왜 나오는지를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칩 스펙하고 시스템 스펙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칩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소자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거기 오디오 칩이 한 120dB의 SNR이 된다. 근데 다이나믹이 이제 120dB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 다이나믹이 이제 120dB 된다고 하면 그걸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시스템 구성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스템 노이즈도 있고 막 이래서 전체 그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최소화 시켜 갖고 하는 게 잘 설계를 하는 거고. 그게 막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100dB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칩 하나만 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칩으로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어떤 회로 구성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만드셨던 그런 장비들 설명하실 때 보면 PCB 보드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레이어가 몇 개라고 하셨죠, 그게? 8층. 그러니까 8층 8개의 레이어로 회로판이 막 돼 있는 거에 칩들이 소자가 들어있고 신호가 왔다 갔다 거리는 삼키고 주변에서 막 전자파라든지 또 전원보드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전원보드 들어가면 전원보드가 또 간섭 주지. 이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칩에 있는 스펙만 띡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올바른 스펙이에요. 대표님이 이제 설명 잘 하신 영상들 저도 가끔 보는데
그러니까 전원도 생각해야 되고 뭐 맞아요. 클락도 생각해야 되고 네. 서로 간섭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메이커에서 그걸 잘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칩 스펙만 보고 이 제품이 좋은 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사람들이 그 칩 스펙만 봐요. 너무 웃기는 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맨날 참고만 얘기하는 해야 되는 거. 네. 거예요. 저도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떤 분들 기계를 딱 열어보고 여기 무슨 칩을 썼으니까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날 거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냐 이거죠. 사실은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측정해 본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고요. 왼쪽이. 네. 여기 오른쪽이 네. 이제 다른 타사 제품인데 여기 실제 그 걔들이 얘기하는 제품에서 얘기하는 그 출력도 좀 안 나오고 실출력이 1볼트가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아무리 QHD 성능도 좀 떨어지는데 이게 더 희한한 거는 이제 이 고역에서 노이즈 더 나오고 고역에서 뭐 이상한 노이즈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 미스거든요. 이 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자들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칩 스펙만 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칩에 보면 사실은 클락을 주는 그 오슬레이터 같은 클락 같은 게 들어가요. 크리스탈 클락이 들어가기도 하고 대표님은 그때 맴스 클락 집어넣고.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샘플 포인트를 다 찍어줘서 파형을 일정하게 그려주는데 이게 절기 시작해서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으면 깨끗해야 되는 애들이 찌그러지면서 파형이 그려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1kg 톤이거든요. 여기 범이 넓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폭이 넓으면 안 되는데 이 폭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지쳐가 있다는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전체적인 사운드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고주파 이런 거 들어간 건 뭐 이거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전원 쪽에 뭐 노이즈가 들어갔거나 쭉 줄어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원 회로 뭐 설계나 전체적인 PCB 보드 설계나 뭐 이런 게 뭐 잘못된 거잖아요. 설계 미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보고선 칩만 보고선 이 소리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소비자들이 집에서 측정 장비를 또 해서 다 찍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저희 프로 쪽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게 저희 프로 쪽에서 있는 장비들 보게 되면요. 거기 뭐 ADC 칩이나 DAC 칩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걔네가 ADC 칩이나 DAC 칩을 쓰더라도 그 ADC 칩이나 DAC 칩의 안에 사실 다 있긴 있잖아요. 뭐 샘플링 뜰 수 있는 그 회로도 있고 그 안에서 나중에는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다 풀 수 있고 뭐 클라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들어있지만 그 걔는 프로 장비를 보게 되면 그거는 거기서 웬만한 거 다 바이패스하고 퀀타이제이션만 쓰고요. 나머지는 아날로그 회로 다 풀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인풋 쪽에 있는 뭐 ADC나 DAC 같은 거는 보드 자체가 그게 우리가 그 콘솔에서 쓰면 막 수백만 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칩 자체로만 보면 야 이거 뭐 싸구려짜리 무슨 칩 썼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칩은 하나만 있지 그 앞뒤로 붙어있는 아날로그 회로가 엄청나게 붙어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사실 퀄리티잖아요. 어떻게 보면 칩 자체에서 성능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비전이랄까 철학을 가지고 제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뭐 홈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리뷰를 좀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참조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오디오를 미리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회사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디오 쪽으로 깊게 파서 오랫동안 그 좋은 오디오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그런 장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펙 같은 장난은 안 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진 않죠. 그렇죠. 이런 실수는 안 하죠. 다 측정하면서 하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그 사인파라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파형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들어보면 삐 하는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하모닉도 없고 그냥 퓨어 톤만 나오는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기계가 만드는 소리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SNR이 몇 dB로 그게 음악을 듣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죠. 관계가 약간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성능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나오게 되냐면 어떤 뭐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신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풀기 위해서 만든 네. 신호. 네네. 그렇게 보셔야 돼.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하고는 네. 관련은 전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그 네, 파형이 지금- 있다고 봅시다. 네, 지금 요 수학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 조실 수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그 여기에 그 빨간색 그 파형은 사실 이러한 사인 웨이브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거에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예전에 그 프리어라는 사람이 그 정리를 한 건데 이 사인 웨이브의 그 진동수의 그 배치 그걸 이제 주파수 영역 표현인 거예요, 신호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RTA라고 해서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FFT를 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예. 그 식이고요. 어떠한 찌그러진 파형도 결국은 풀어서 보면 사인 파형의 조합으로 돼서 만들어진 네,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 FFT도 네. 사실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그쵸. 푸리어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패스트는 뭐 빨리 빨리 계산하겠다, 계산해서 뭐 연산하는 의미가 거죠. 없는 거고. 맞아요. 예, 그 순간순간을 계산해서 네. 보여주는 거죠. 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니 요걸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계산식을 통해서 사실 그 과학자 또는 음향학자들이 어떻게든 계산식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고 그거를 풀어서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들 주파수 편차 그래프 같은 거 있죠. 그게 표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기법이고요. 그렇죠. 네. 이게 주파수 영역 볼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시간 축에서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프리 트랜스폼에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하나의 딱 고정된 시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파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쭉 보여주는 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그렇죠. 해요. 용어가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걸 잠깐 부연 설명하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위에 보시는 파형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거는 시간의 축으로 그 앰플리튜드 소리의 크기 네네. 변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파형이에요. 요 위에 있는 파형은. 그래서 요건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앞에 있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주파수 편차 그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한순간에 대한 개념에 예. 그 바닥이 있는 것이 저음에서부터 네. 고음까지의 얘기고 소리의 크기에 대한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이 빠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반드시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스펙트로그램 또는 스펙트로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어떻게 세 개를 다 표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파수도 표현하고 시간도 소리의 크기도 표현하고 거기에 네, 시간도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3차원 그래프를 표현하는 그렇죠. 게 좋아요. 예.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주파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뀌는지 알 맞아요. 수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많이 걸려갖고 이렇게 이제 2차원식으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고역 신호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네, 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실 테지만 가로축은 시간축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갑니다. 이 시간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높이 있죠. 높이에 대한 수직축은 아래가 낮은 주파수, 위가 높은 고음이에요. 아래가 낮은 위가 고음. 그리고 색깔이 소리 크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면 소리가 크게 있다. 색깔이 좀 흐리게 나오거나 검은색으로 나오면 소리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세 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웨이브 폼이라는 그 시간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어디가 소리 소리가 크기밖에. 크고 작고 그렇죠. 뭐 시간대 소리 있는데 크고 작고밖에 모르죠. 지금 이제 이런 스펙트로그램 보면은 여기가 조금 높은 음이에요.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높은 음이 나왔다가 이런 비트로 해서 뭐 악기 소리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비트별로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 나오다가 느껴지죠. 예. 여기서 이렇게 하모닉이 쭉 많은 게 이런 게 보컬 소리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네.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스펙트로그램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 PCM이면 요거는 그냥 로 데이터, 로우 데이터는 원음이 이렇게 보이고요. 1초 정도 간격입니다. 근데 MP3는 뭐 거의 비슷하죠. MP3를 봐도 파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파형에서는 큰 차이 없어요.
그걸 영역을 좀 줄여서 한 40mm, 네. 0.04 정도 네. 구간에서 봐도 확대해서 봐도 별 차이는 없어요. 크게 파형해서는 네. 안 보이는 거네요. 근데 이걸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보면은 원음은 뭐 이 정도로 좀 밀도가 꽉 차 보이네요. 밀도 꽉 차요. 좀 네. 부드럽게 보이는데 지금 320으로 줄이는 순간 뭔가 밀도가 비어 있죠. 맨 위에가 이렇게 깎이고 중간에 뭐 비고 막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이 밀도가 네. 비어 있어 촘촘하지 네.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작은 영역으로 들여다본 건데 스펙트로그램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손실된 그런 파형인지 그쵸. 원음인지 좀 구별이 됩니다. 스펙트로그램에 있어요.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뭐 소리를 분석할 때 스펙트로그램도 많이 쓰고 저희도 측정할 때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홀에 대한 환경을 분석할 때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시간 데이터가 나와서 잔향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 손실형 음원과 비손실 음원들을 확인을 할 때에는 보시게 되면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영역의 밀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밀도가 꽉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를 보게 되면 두 그래프 상에서 이게 비어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사진 뭐 그림을 비교해서 보여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소리가 우리가 늘상 표현하는 FR 그래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THD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THD 보여주고 1kH에서 그리고 FR 그래프 보여주고 하는 거가 소리의 다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더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만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건데 그 우리는 압축 음원들이 이제 어느 주파수 대역 이상은 이제 아예 거의 뭐 없죠. 없는 것도 네. 없고 보통 16K 이상은 한 128부터는 없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뭔가 이 디테일한 게 좀 빠지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뭐 비죠 소리가 중간 부분.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렸고 그 90년대 잘 정리가 된 오디오 그 표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디오 표준이라는 거는 그 사이코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하는 그 심리 음향 모델 그게 이제 이 오디오 코덱에 도입이 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압축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트레이트에서 되게 좋은 음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사이코 어쿠스틱이 뭐냐면 심리 음향,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를 어떻게 듣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그게 하나의 모델링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에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처음 나온 게 이제 MP3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990년도에 우리가 소리바다가 한참 유행일 때 소리바다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가 한참 유행일 때 쓰던 그 파일 형태가 MP3였죠. 네, 한 93년 정도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초기 버전이었던 거고 그 이제 표준화 단체만이 아니라 뭐 돌비나 뭐 이런 다른 데서도 지금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코덱들을 이제 개발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멀티 채널까지 확장을 하다가 어떤 하위 호환성을 버리고 또 이런 여러 기관들이 다 합쳐서 정말 좋은 코덱을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AAC입니다.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표준을 만드는 ISO라든지 아니면 돌비는 잘 아시죠? 영화 쪽이나 일반 오디오에서 워낙 유명한 과학 랩을 갖고 있는 돌비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고 AT&T는 전화회사예요. 이 AT&T 전화회사가 사실은 전화통신의 디지털화를 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미국의 전화회사인데 여기도 표준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세 개 회사가 합해서 기술로 해서 만든 코덱이 AAC라는 거죠. ISO, IAC는 이제 표준화 단체고, 네네. 예, 여기 이제 회사인데 여기에 그 존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AT&T예요. 예, 네. 제임스 존스톤이니까 JJ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퍼셉츄얼 모델로 이제 코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PAC가 퍼셉츄얼 오디오 약자인데 네네.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뭐 이쪽에서는 또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퍼셉츄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한 이제 그런 코덱들을 갖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MP3, 뭐 AAC 이런 건데 이 어떤 히스토리에 보시면 MP3는 초기 버전인 거고 AAC는 이제 그 다음 버전. 예, 그 다음 버전으로 여러 또 솔루션들이 다 합쳐진 네네. 아주 좋은 코덱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그 얘기예요. 아니 왜 그러면 뭐 DAP처럼 조금 더 좋은 뭐
뭐 MP3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또는 어떤 핸드폰에서는 AAC의 음원이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질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핸드폰에서도 음질의 차이가 있다 또는 뭐 DAP 플레이어마다 MP3나 AAC의 음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막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다면서요? 왜 그렇게 느끼는? 네, 일단은 그 디바이스 그 성능 차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예, 네.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네. 그 성능 차이가 있는데 그 오디오 성능 차이가 그거 외에도 인코더 차이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코더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여러분 차량에 블루투스에 연결하게 된다면 핸드폰에서 그 데이터를 AAC로 변환을 해서 블루투스로 쏴줘서 그 차량에 들어가거나 SBC 같은 걸로 변환을 해서 블루투스로 쏴줘서 차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 번은 AAC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 또는 그 무손실 음원을 어떻게 우리가 손실을 하더라도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그 인코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거 압축 음원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쵸, 그 과정. 네. 네. 그래서 MP3 인코더도 마찬가지고 AAC 인코더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블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AAC 뭐 이 장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블록들이 있어 뭐 이렇게 필터 뱅크도 있고 뭐 여기 이제 그 엔트로피 코딩하는 것도 있고 근데 꼭 머스트하게 쓰는 블럭이 있는 반면 뭐 여기 TNS나 PNS 이런 이제 옵셔널하게 쓰는 블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셉츄얼 모델인 아까 심리음향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대략적인 프로시저 정도만 정의돼 있어요 표준에.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구현하는지는 업체마다 다 성능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인코더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머스트하게 가져야 되는 모듈이 있고 네. 그리고 옵션으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네. 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퍼셉츄얼하게 만들어진 거는 그 가설 또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실제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조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 네. 그게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 TNS 대표적인 거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TNS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AAC에. 네. 근데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프레임 단위로 코딩하거든요. 그 엠팩 오디오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개의 샘플 한 번에 코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다 그 주파수 매핑을 한 다음에 코딩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던던시가 많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이제 MP3나 이런 것들은 이 묵음이 있다가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이런 거를 제대로 코딩을 못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코딩을 할 때 덩어리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네. 덩어리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 순간순간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긴 하는 하는데 방식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고기를 앞을 잘 들어보면 고기가 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덩어리를 띄워와서 보다 보면 물론 우리가 레이턴시라는 게 존재해서 그 안에서 그 덩어리를 프로세싱하고 풀고 다시 재조립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보게 되면 파형의 어떠한 구간을 만들어서 코딩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엠팩 오디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존에 무슨 ADPCM 이런 거는 다 샘플 바이 샘플로 코딩을 하는데 퍼셉츄얼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 귀가 듣는 그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들으니까 그걸 먼저 주파수 해야 영역으로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어떤 덩어리로 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뭐 겁니다. 하나를 놓고 분석해서 그리고 나서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리던던시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의 MP3 같은 코덱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묵은 구간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던 노이즈가 치하게 들리겠죠. 근데 AAC 인코더를 쓰더라도 업체에 따라서는 TNS 블럭을 안 쓰면 똑같이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일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예로 TNS 블럭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어떤 그렇죠. 회사는 TNS 블럭이라는 걸 써서 묵은 구간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오류에 의한 오류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를 하느냐, 제거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옵션이라는 머스트가 얘기죠.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 거는
AAC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MP3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반면 어떤 걸 어떤 음질 애는 좋고. 확실하게 좋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캐스터네츠라는 악기인데 이걸 이 파형이 이렇거든 순간적으로 네. 딱 치면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게 그 뭐야 오디오 그 압축하기 어려운 그 음원 중에 하나인 거죠. 한순간에 네. 탁 튀어나오는 네. 그런 음원들. 예. 예, 하여튼 그 사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코더가 업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정리를 그게 해보면 그 인코더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제조사마다 전화기마다 그다음에 DAP마다 소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 회사의 고유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트로 해야 되는 프로세싱 과정이 있는 반면 상당한 프로세서는 옵션이거나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풀어. 니들이 알아서 풀어라고 숙제로 던져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잘 풀어낸 회사는 음질이 좋고 그 부분을 잘 안 풀어내거나 옵션을 빼먹은 데들은 음질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음원 서비스 회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원 서비스 회사에서 사실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갖고. 왜냐하면 네. 오리지널 음원을 갖다가 어쨌든 네. 스트리밍으로 해주려면 AAC 코덱으로 바꾸는 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원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같은 노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코덱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아니 그럼 AAC를 다운 받는데 네, 얘기예요? 같은 노래를 다운 받아도 네. 아니 어디 업체를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네, 스트리밍 업체들? 업체마다 음질이 달라요. 그게 다른 게 이제 인코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맞아요. 거예요. 같은 맞아요. AAC지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그 윈도우에도 이제 AAC 인코더 프로그램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맥에도 있고 네. 다 달라요 음질이.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안 좋은 음질로 나오는 데는 제가 좀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의 그 스트리밍하는 회사들이 뭐 애플이나 이런 데는 워낙 그런 거 잘 예.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음원 서비스가 좋나요?라고 하면 제가 맨날 말씀 똑같이 드려요. 그게 걔네가 좋은 음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왜냐하면 좋은 음원을 그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좋은 음원을 오리지널 무손실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AAC 코덱 같은 걸로 압축을 해서 저장해서 갖고 있거나요. 아니면 MP3 뭐 320 같은 걸로 가지고 있는 거를 다시 AAC로 바꿔서 재생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있어갖고 원본이 이제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네. 그 압축된 거를 풀어서 이제 그걸 뭐 서비스를 원본을 잘못 맞아요.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근데 과거 음원들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뭐 90년도나 2000년도 초반 음원들 있죠. 네. 그거 정리 안 됐어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잘 됐더라고요. 네. 최근 음악들은 잘 됐더라고요. 네. 인코더 문제도 몇 년 전까지 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AC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네. 거의 지금은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AAC를 많이 쓰는 네네. 거죠.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AAC가 더 좋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요약된 히스토리인데 네. MP3가 한 93년도에 나왔고 AAC가 97년도. 네.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퀄리티 비교한 이런 이제 차트를 보면 차트 보면은 확실히 AAC가 제일 높네요. 저 꼭대기 네, 뭐 한 그레이드 이상 이게 이제 MP3고 그레이드 차이가 진짜 한 그레이드 딱 나네. 네. 한 그레이드 이상 나는구나. MP3하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일반인이 해서 표준화에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다수의 그 사람들 표본을 놓고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쪽 업계 사람들. 전문가들 일반인이 예, 아니라. 예. 오. 그래서 NHK나 뭐 BBC 이런 쪽에 방송국에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근무했던, 분들. 음향 쪽에 있던 분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죠. 그렇게 하는데 또 테스트 결과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편향된 것도 버려요. 편차가 많은 네. 것들은 이제 데이터 버리고 네.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올림픽에서도 그래서 가능한 한 이거 되게 객관적으로 테스트한 거고 또 오랜 그 과정을 통해 엄밀한 그런 프로시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MP3가
더 좋다 이런 걸 말이 안 되고요. AAC가 확실히 더 좋고, 네. 그러니까 압축 음원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MP3하고 AAC하고 비교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깨우치긴 했어요. 그래서 AAC가 좋다는 거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무슨 플렉, 예. 플렉이나 알렉 같은 것. 아 예. 예. 플렉이 지금 이제 무선실 음원 중에 이제 지금 거의 탑이죠. 대세죠. 네. 네. 그래서 한 20년 전에 나온 코덱인데, 뭐가 요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료 라이센스, 프리 그렇죠. 라이센스죠. 그러니까 엠팩에서도 사실 그 무선실 표준이 있어요. 2005년 정도에 이제 표준화된 ALS라는 네. 표준이 있는데, 플렉보다 조금 더 압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라이센스 그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활성화는 안 됐고 네. 플렉을 많이 쓰고, 알락이라는 건 이제 애플에서 만든 로스리스 코덱입니다. 뭐 그 차인데 주로 이제 대부분은 둘 다 음질의 차이는 없는데 알렉이 완전히 조금-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플렉이 좋냐 CD가 좋냐 그러는데 두 개가 그냥 같은 거예요. 100% 동일합니다. 맞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알집 집 파일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집 파일 풀면 똑같은 거랑 네, 똑같아요. 예. 그래서 퍼셉추얼, 그러니까 그 사이코 어쿠스틱 모델을 이용하면 약간의 그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P3나 AAC는 기본적으로 손실 코덱이고요. 형이죠. 손실형 네. 코덱. 무손실 코덱은 이제 100% 그 복원이 가능한 그런 코덱인데, 뭐 집 말씀하신 칩가처럼 그게 이제 플렉이 있고 뭐 알락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이렇게 코덱 얘기했는데 APTX는 왜 얘기 안 하시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APTX는 지금 아까 제가 그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압축을 해서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이는 게 MP3하고 AAC예요. 그러니까 기본 CD에서 제공되는 그 용량을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인 게 MP3 그다음에 AAC인데, 거기 또 들어가는 게 이제 APT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블루투스 코덱상에서. 네네. 그렇죠. 블루투스 코덱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코덱상에서 요 세 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10분의 1로 압축을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요. 손실이 너무 커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무슨 모델을 적용한 거냐? 사이코 어쿠스틱, 그러니까 심리 음향적으로 사람이 못 들을 거라고 간주하는 데이터를 없앨 수 있는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적용이요, 웃기게 AAC하고 MP3에는 돼 있고요, APTX에는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온 코덱이니까 적용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APTX는 사실은 언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0년 전이에요. 하여튼 80년대. 80년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APTX 이게 사실 그때도 말씀하신 게 마케팅에 속지 말라고 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APTX하고 AAC를 비교한다면 AAC가 훨씬 나중에 나온 코덱이고 여기에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3개 그 단체에서 조합을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보여준 그 차트에 보게 되면 MP3하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일단은 음질적으로도 한 그레이드 이상의 그 높은 음질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전부 AAC를 기준 표준으로 해서 쓰고 계신 거고, 블루투스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APTX를 쓰는 게 있다.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APTX에서 APTX HD도 있고, 네네. APTX 어댑티브도 있고, 그리고 APTX 뭐 요새 나오는 뭐 스냅드래곤에 쓰는 뭐 로스리스도 있는데, 로스리스 발표했죠. 이거는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압축 코덱은 16비트 CD를 기준으로 그렇죠. 거기랑 최대한 가깝게 만든 기술들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16비트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하이 데피니션, 뭐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HD, APTX HD로 가면 그때부터 24비트니까 LDEC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CD보다 더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뭐 비교한다는 AAC나 거는 이런 거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APTX HD를 제외한 그냥 APTX를 놓고 얘기한다면 AAC가 훨씬 난 상태에서 사실은 MP3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밑으로가 APTX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만들어진 생산 날짜로 본다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생선 날짜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만 aptX HD로 가면 또는 어댑티브로 가면 네. 그거는 24비트의 더 넓은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네.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 지금 얘기하는 ASC보다는 상위로 가는 거다. 네, HD는 확실히 그래요. 그쵸. 근데 어댑티브는 뭐 모르겠어요. 24비트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어댑티브는 조건을 말씀하신 게 네, 뭐 그거네요. 이렇게-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한 160K에서부터 아까 한 800인가 880인가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베리어블이니까 네네. 전파 환경이 좋은 데에서는 좋게 데에서는 들고 좋게 들고. 아닌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AAC보다도 못한 환경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요거는 정리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네네네.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듣는 게 좋냐? 네네네. 그랬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음원을 받는지 그렇죠. 그거를 음원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네. 어떤 음원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이런 스튜디오에서 다 24비트로 레코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기본이죠. 네. 그거를 뭐 예전처럼 뭐 CD의 품질을 낮춰갖고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24비트 플랫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네. 그 아예 스튜디오에서 만든 24비트 고해상도 음원을 그냥 네네. 재생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있죠. 네. 이게 국내 스트리밍도 있고 뭐 네. 타이달 같은 경우는 타이달도 있죠. 벌써 그렇죠. 4년도 더 됐어요. 네. 그거 서비스한 지가 2496을.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음원은 아주 베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24비트가 아니더라도 CD 품질로 되는 플랫, 16비트 플랫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네, 네. 뭐 그리고 일단은 플렉은 무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24비트 플랫도 있고 16비트 네. 플랫도 있는데 뭐 16비트 플랫만 받아도 CD랑 같은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수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네. 폰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AC 이런 압축 음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좋은 이코더를 쓰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AAC를 뭐 한 256K 이상 로 받으면 뭐 일반인들이는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256K 이상이면 킬로 bps 이상이면 충분히 좋은 음원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댓글에 막 질문이 엄청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서비스가 제일 좋나요? 라는 되는데 그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 좋아졌어요. 다 네.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AAC 얘기하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다른 코덱 뭐 오그보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게 크게 대세에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그건 또 공식적인 또 이렇게 리스닝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AAC가 좋다. 거기서 큰 차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뭐 네, 권장하신다는 거는 네. AAC의 256K BPS로 되어 이상. 있는 파일이면 그거 이상이면 네, 충분히 좋다. CD 퀄리티에 가까운 네. 품질을 들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네. 전문가로서 한번 결론을 딱 내주시는 그런 예, 다 조용히 들어보면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생하는 기기 측면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요즘 24비트 블루투스 코덱 뭐 LDAC 같은 거로 뭐 aptX, HD나 이런 거로 되는 헤드폰으로 들으면 끝이에요, 사실. 더 이상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음원을 확인하고 그렇게 들으면. 근데 이제 이 방에서 들을 때 그렇죠. 이때는 좀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아까 이제 파동 현상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의 공기를 흔들어서 만드는 그런 네. 소리니까. 그래서 이 방에서 듣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랩탑 이런 걸 들을 테니까 거기에 뭐 USB 덱, 그다음에 프리앰프, 파워앰프, 그다음에 룸 그런 이제 환경 여러 뭐 가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어폰 헤드폰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이제 답답하죠. 그 단계를 넘어서고 싶을 때에는 정말 고려할 게 많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피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도 있어야죠. 여기에 어쿠스틱 트리트먼트 돼 있어야죠. 스피커의 위치, 각도, 막 청음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장비들 집에다가 저 갖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순간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많이 그래서 들어요. 네. 그런 이제 오디오 전시회나 이런 데 좀
부스 다니면서 좀 경험을 쌓으시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소리나 브랜드 이런 거를 좀 경험을 가지시면서 하나씩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어떤 한 오디오 회사가 그 오디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수십 년간 그쪽을 파고 있었다면 아까와 같이 그렇게 이상한 뭐 스펙을 올린다든지 스펙으로 장난질을 한다든지 뭐 다른 노이즈 같은 게 섞여 있는데 그거 숨기고 이렇게 이런 회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오디오를 한 회사를 선택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회사들이 만들었던 그 가격,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그 가격대 그 장비는 딱 그 정도 수준이 나와요.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시장을 선두해가고 리드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딱 정해놓은 기준의 가격은 사실 믿을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마케팅 효과에 의해서 뻥튀기 된 그런 회사들 또는 있죠. 신생 회사라든지 뭐 듣보잡들이 갑자기 나와서 내가 무슨 명품 제품이라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업력이 짧아도 뭐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스에 가서 직접 경험해봐야 들어보고, 돼요. 맞아요. 그렇게 사시는 게 낫죠. 한 번에 뭐 그냥 막 질르는 것보다는. 아니 물론 제가 신생 회사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새로 시작을 한다면 신생 회사가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갑자기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저도 신생 회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 제품을 접해보고 경험을 해봐서 실제 들었을 때 얘는 무시할 수 없겠는데 하는 제품들도 물론 있으니까 제가 꼭 다 모든 걸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정말로 이쪽에서 전문가시고 레드손은 사실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냈지만 특히 여러분들한테 작으면서도 어떻게 하이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오디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을 생산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접하게 해주셨던 그런 회사고요. 이 분야에서 사실 수십 년 동안 단순한 그런 뭐 코딩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 자동차 회사에서 제품 개발, 차량용 오디오 개발, 그리고 나오셔서는 개인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플레이백 장비에 대한 제품 개발들을 많이 하셨던 우리 유철재 대표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좀 길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좀 같습니다. 많이 하세요.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철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만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